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카테고리 Theory for Programmer 그 중에서 챕터의 세 번째,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스텝이죠. 두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Types and Function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Types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태, 타입들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Functions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함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과 함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이 챕터에서는 타입이 정적 타입 또는 강한 타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정적보다는 동적 타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스트롱 타입보다는 윅 타입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이나믹 같은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코딩하기는 편하지만 그만큼 버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적 타입 또는 스트롱 타입들을 가지고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발견하는 게 더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컴포지션이 잘 작동하려면 타입 시스템이 강하고 이 일치를 더 잘 설명하고 기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타입 시스템은 강하고 정적이어야 해요. 유형을 다루는 것이 프로그래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부담을 주죠. 하지만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유형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형 추론을 이용하면 그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오토라는 변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VAR이란 변수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요. 강력한 정적 유형 검사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복잡한 버그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적 유형 시스템을 사용하여 컴파일러가 미리 많은 오류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이러한 형태의 정적 타입이 아니어도 단위 테스트만으로 강력한 타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바스크립트를 옹호하시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래요. 전 자바스크립트가 싫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옹호하시는 많은 분들이 유닛 테스트를 꼼꼼하게 짜면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셔서 유닛 테스트를 만드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느 이상의 수준을 가진 개발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신입도 있고요. 1, 2년 차, 5년 이하의 개발자, 그리고 10년, 20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경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언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서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같은 경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레벨 차이가 조금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이 초기에 개발하긴 편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개발을 배포를 하고 그거에 의한 유지 보수를 한다고 할 때 버그들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거대해질수록 이런 알 수 없는 버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딱 보고 저거는 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어떻게 예상도 못하는 그러한 버그들이 생겨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잡아내려고 할 때 저러한 자바스크립트의 아주 약한 타입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러한 부분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만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정적 타입 검사를 하는 언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정적 타입 검사를 할 수 있는 랭귀지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타입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정의로 갈 수 있는데요. 타입은 일종의 값의 집합이에요. value set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유형은 true하고 false라는 집합이에요. 인티저는 정수 집합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정수 집합도 하스켈에서는 무한한 집합을 이야기하고 임의의 정밀도 산수를 수행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C++에서 int는 아주 유한한 값을 갖는 집합이죠. 집합은 또한 매우 특별한 범주에 속해요. 카테고리에 속하고요. 두 요소를 하나로 매핑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요소를 둘로 매핑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자꾸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자꾸 가져오는데요. 그러한 수학적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줄의 코드를 던져보고 나서 정확히 동작한다 안 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성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위해서 몇 줄을 만들긴 하는데 많이 만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정확성을 만족해 주지는 않아요. 완전한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수학적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자, 물리학에서 어떠한 이런 물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 물리학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러한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수학밖에 없어요. 예, 수학적으로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런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항상 어떤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러한 수학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스켈에서 팩토리얼 같은 경우를 표현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하스켈은 팩토리얼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팩트는 프로덕트 대괄호 1부터 n까지 대괄호 닫기 딱 이걸로 끝나요. 아주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스켈에서 팩토리얼을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수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수학적인 모델이 딱 눈에 띈단 말이에요. 하지만 C++이나 다른 언어들로 저걸 구현하려면요. 저렇게 한 줄로 구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모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갖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에 대해 공식 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고객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증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ure and Dirty Functions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순수한 함수와 순수하지 않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부작용이 없는 함수를 순수함수, Pure Fun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스켈 같은 순수 함수형 언어에서는 모든 함수가 순수해요. 이러한 언어는 표시적 의미론과 범주이론을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 표시적 의미론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글에서 표시적 의미론이라고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모나드가 순수 함수만을 사용하여 모든 종류의 효과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자, 모나드도 상당히 범위가 넓은 내역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키보드에서 문자를 읽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을 보내는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표시적 의미론을 통해서 표현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근데 범주 이론에서 카테고리 시오리에서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나드를 가지고 매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럴 때 모나드가 사용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나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ample of type이라 그래서 형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볼 건데요. 빈 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빈 집합은 아무것도 같지 않는 그러한 걸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void로 표현을 하는데, void를 사용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지만 호출을 할 수는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저희 C++ 프로그래밍이나 C에서 했다면 void로 뭐 함수를 선언해도 호출할 수 있잖아요. 리턴 값으로 void를 해도. 하지만 일반적인 순수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void를 사용하는 함수는 정의는 할 수 있지만 호출할 수는 없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더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저 밑에 보시면 int f44는 return 44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는 인수 없이 리턴을 하는 함수, 이런 거를 void 형태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호출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리턴을 만약에 void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 리턴을 뭔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어요.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를 통해서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하스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형성을 적용하여서 유닛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인티저 뿐만 아니고 A라는 소문자로 만들어서 모든 타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언하고요. 리턴 값에 언더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스켈 같은 경우 이런 void 형태의 리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스켈은 모든 함수는 리턴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리턴이 없는 형태를 따로 특별히 정의하여 놓지는 않았어요. C나 C++은 그냥 void 형태죠. 자바나 다른 언어들도 그래요. 또 어떤 언어들은 서브루틴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C++은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처리를 void unit t라는 형태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제 C++ 17 버전부터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std monostate라고 아주 그냥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빈 값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도 해요. 자, 클래스를 유닛 타입이라고 빈 클래스 만들고, 그거를 지금 리턴 하는 형태로 해놨잖아요. 사실상 얘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void 형태랑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래쪽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래쪽 같은 경우 void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void 같은 경우에는 fg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파라메타를 void라고 한다는 것은 C나 C++에서는 아무 인수도 받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C샵에서는 액션 t를 통해서 위의 기능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델리게이트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 보라고 했던 내역을 해볼 거예요. 이제 선호하는 언어로,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 고차 함수 또는 함수 객체를 통해서 메모이즈라는 거를 정의할 거예요. 자, 메모이즈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함수가 들어오면 그거를 캐싱을 해놓고 있다가 다음번에 함수를 호출을 하면 후속 호출을 그 캐싱한 결과를 가지고 즉시 리턴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메모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메모이즈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메모이저라고 저는 만들어 놨고요.
C샵에서는 이렇게 메모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펑션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캐시에다가 담아놓고, 캐시가 없으면 캐시에 담고, 캐시가 있으면 해당 캐시를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파라미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라미터가 다른 게 있으면 딕셔너리에다가 담아놓고 캐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래쪽 thread safe memoise는 C샵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C샵에서는 concurrent dictionary라고 해서 thread safe한 컬렉션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역이고요. 결국은 캐시에 담고 캐시에 담은 거를 리턴 해주는 형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아래쪽에는 메모이저 익스텐션이라 그래서 저희가 펑션을 선언하고 나서 펑션에서 바로 메모이즈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네,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이 오더 펑션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뭐냐면, 난수를 생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작동하는지 보자라고 한 거예요. 난수를 메모이즈를 해서 그 메모이즈 한 값이 난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create random sum impossible이라고 해놨는데, 메모이즈 random next라고 해서 1에서 10까지 해놓게 되면 처음에 만들었던 값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다른 것들을 막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9999 10번을 찍었는데 다 9만 나왔죠. 네. 랜덤 변수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랜덤 값을 만들어낼 때 처음에 한번 만들었던 값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메모이즈를 하면 메모는 돼요. 하지만 그게 랜덤한 난수를 생성하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난수는 메모이즈해서 난수의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메모이즈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메모이즈는 됐죠. 실제로 9라는 값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대부분의 이제 난수 생성기는 시드로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위쪽에서 보면 시드 값인 10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시드를 가져오고 시드로 난수 생성기를 호출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난수 셋을 만들고 그 난수 셋을 리턴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메모이즈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10이라는 값을 넣고요. 그걸 가지고 이 위쪽에서 create random set을 만들어서 리스트에 담았어요. 10개. 그리고 이 10개는 랜덤 셋 만들 때 제가 일부러 1초씩 시간이 걸리게 해서 10초가 걸리도록 했습니다. 총.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난수 생성기에 난수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랜덤 생성에는 10초가 걸리고요. 두 번째 랜덤 생성에는 10초가 아닌 바로 실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걸 2라고 해서 구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처음에 실행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찍어줄 거예요. 이제 한 10초가 지나면, 자, 해보시면 10초가 지나서 이거 찍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것을 찍었는데 똑같은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바로 찍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찍었던 내역이 다시 찍혔네요. 이걸 막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4, 5, 6, 7, 8, 9, 10 제가 좀 계산 잘못했나요? 네, 10 하고 나면 이렇게 찍히고요. 그 다음 바로 찍었죠. 네, 메모이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메모이즈가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오더 펑션을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할 거고요. 그 하이오더 펑션 중에 하나인 메모이즈를 이번에 만들어 봤어요. 메모이즈는 어떤 펑션의 결과를 저장하고 있다가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펑션 자체를 리턴하기도 하죠. 그러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저장한 후에 다시 호출될 때 저장된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풋 값이 A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항상 C라는 아웃풋이 나간다라는 퓨어 펑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하나라면 지금 얘기했던 메모이즈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모이즈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타입과 펑션이 함수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어떠한 타입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더 어울리는지 오늘 확인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